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고아이 부연구위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매 분기마다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라는 자료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분기 동안 주요 지표를 통해서 건설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어떠한 흐름이 예상되는지를 저희 연구진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 3분기 건설시장 동향 그리고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자료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요. 먼저 거시경제 여건을 포함한 전체 요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건설시장, 두 번째로는 전문건설시장,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 자체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소비 심리 회복 그리고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예상보다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건설 투자 침체가 좀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있고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리스크 요인을 보면 상방 요인으로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의 완화 그리고 소비 심리 개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이 있겠고요. 하방 요인으로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건설 부분의 부진이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음으로는 건설시장의 동향입니다. 2025년 3분기에도 침체가 계속 이어졌고 또 허가,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기성 그리고 투자 지표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의 물량 절벽도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에 이어서 4분기 전망을 좀 해보자면요. 정부의 추경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행 지표가 회복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반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안전규제 강화로 인해서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활성화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좀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 시장과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을 살펴보면 3분기에도 지난 분기에 이어서 계약액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좀 이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하도급 공사 감소가 좀 두드러져서 전체 계약액이 전년보다는 10% 이상 줄기도 했고요. 또 업계의 체감 경기 역시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업계 내에서는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주택시장을 보면 2025년 3분기 전국 주택 가격은 아주 소폭 상승했지만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좀 차이가 뚜렷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국지적인 상승세, 지방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역별 온도차가 좀 이어졌는데요. 6.27 대책 이후에 또 수도권의 상승은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4분기 전망으로는 수급지수와 소비심리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드려보자면 전반적으로는 좀 보합세 아니면 안정 흐름이 예상된다고 저희 연구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건설 경기는 뚜렷한 좀 반등 없이 위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건설 수주액은 전년보다 1.0% 증가에 그쳤고요. 건축 허가 면적은 16.5% 감소, 또 착공 면적은 12.8% 감소, 건설 기성 지표는 18.6% 급감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도 작년보다는 한 4만 호, 약 4만 호 정도 감소하며 회복세로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에 따라서 선행 지표와 동행 지표 모두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도 수주나 착공의 뚜렷한 회복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한국은행과 KDI조차도 올해 건설 투자 감소율을 마이너스 8%대로 제시를 했고요. 이러한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4분기 건설시장 전망입니다. 일단 4분기에는 건설시장은 감소세가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에서는 개선세가 좀 기대되기는 합니다. 정부의 추경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 공공기관의 물량 확대, 금리 인하 기대감, 또 부동산 PF 불확실성 완화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누적된 착공의 감소세 그리고 건설 지표의 시차 방향 또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서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좀 긍정 요인을 살펴보자면 경기 활성화 기대, 공사비 상승 완화, 수익성 회복 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 요인으로는 선행 지표와 동행 지표가 모두 부진하고 안전규제 강화, 부동산 PF 불안, 지역 간 경기 격차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방등은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평가입니다. 2025년 3분기 전문건설업의 BSI는 좀 소폭을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정체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보다 다소 이 체감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BSI 40선에 머물고 있어서 업계의 부정적인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사고 증가와 규제 강화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체감 경기 회복은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월별 지표를 한번 보시면 전망치와 실제치 모두 30에서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최저점은 지났지만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로 전문건설 시장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5년 3분기 전문건설업 계약액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액은 2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7월에는 8.2조 원, 7월에는 8.2조 원, 8월에는 6.8조 원 수준으로 전년 그리고 최근 3년 평균보다도 좀 낮게 집계가 되었는데요. 특히 하도급 공사 계약액이 약 10% 감소하면서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16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 전문건설업의 침체가 고용부존으로 좀 직결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4분기 전망을 보면 전문건설업은 전체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회복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침체 폭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또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구조적 요인 개선이 좀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능 인력 부족, 그리고 인건비 부담, 또 종합건설사와의 업역 갈등,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문제 등과 여러 가지 업계 전반의 제도와 환경 개선이 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좀 강조드려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시장입니다. 25년 3분기 주택시장은 수도권 상승 그리고 지방 하락이라는 지역별 또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5월 대비 8월에는 0.4% 상승, 수도권은 1.1% 상승, 서울은 3.0% 상승했는데 반대로 지방은 0.3% 하락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도권 과열 우려에 따라서 6.27 대책을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를 살펴보면요. 주택매매 거래조차도 6.27 대책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6, 7월 월 평균 거래량은 약 6만 6천 건 정도로 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627 대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6월 자체에는 좀 이 대책의 영향이 반영이 안 됐을 텐데 6월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가 17.8% 급증을 했고 627 대책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8월에는 이러한 거래가 13% 감소를 하면서 조정 국면을 좀 보였습니다. 이것은 6월 급증의 기저 효과도 있겠고 대출 규제 시행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3분기 주택시장은 수도권은 상승세 유지, 지방은 하락세 지속, 거래량은 일시적 조정 이후 활발한 수준을 보이는 것이 3분기 주택시장의 핵심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년 4분기 주택시장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안정세, 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수급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으나 여전히 균형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전세 수급 지수가 상대적으로는 높아서 전세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서 97 공급,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정부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게 좀 주택가격 안정 의지를 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4분기에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축소로 임대차 시장의 부담이나 가격 상승은 좀 임대차 시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소비심리지수야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7월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장 기대감은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분기 주택시장은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좀 유지를 하겠지만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이 좀 잠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진이 이번 분기에 뽑은 이슈 4가지를 좀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첫 번째로는요, 지역 간의 건설 경기 또한 주택시장 못지않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짚어서 현황은 어떠한지를 점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요, 최근 모듈러 건축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듈러 시장이 건축 시장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발전 방향은 어떠한지 등을 좀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번에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주택 공급의 한 방안으로서 신축 매입 임대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신축 매입 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과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최근에 LH 매입 임대주택 실적을 통해서 가능성을 점검한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이슈 네 번째는요, 지역주택조합의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전국의 250여 개 조합을 특별 점검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진이 생각하는 시사점까지도 좀 녹여서 적어 두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